네, 자,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오늘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의 이슈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현대차 그룹, 볼티모어, 그리고 첨단바이오입니다. 자, 우선 현대차 그룹 쪽에서 나온 통큰 투자와 관련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환 전문가께서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자동차 부품, 자동차보다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게요. 요번에 대규모 투자안에도 채용 자체에 굉장히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자동차 부품 꾸준한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모멘텀으로도 봐도 되나 봅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말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 채용하고 68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68조 투자하면은 자동차 부품주도 좀 많이 가거든요. 네. 두월, 현대공업 이런 종목들이 대표주로 예전에 많이 움직인 이력이 좀 있는데 오늘은 현대차만 현대차만 좀 움직임이 있고 이제 개별주 자동차 부품주 빼고는 움직임이 좀 크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용을 뜯어보니까 현대차 그룹이 이제 고용 유발 효과를 좀 많이 기사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19만 8천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제 삼성도에도 GBC 해갖고 이제 어떤 큰 빌딩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환원 아니면 이런 그 경기 부양 이런 쪽 이렇게 일자리를 좀 창출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오늘 흥행이 안 되는 이유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용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 이런 얘기도 31조 1,000억 원 투자 이런 얘기는 하긴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이제 SUV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봤는데 관련주는 좀 큰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재료는 조금 크지 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간 네. 좀 내리다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슈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에 투자하면은 원래 자동차 부품이 강해야 되는데 네. 이번 이슈는 좀 묻히는 느낌인데 우리 김건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그 자동차 부품 쪽은 저도 저평가 이슈가 좀 있어요. 계속해서. 예, 그래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 실적 관련해서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쪽도 일부 종목들, 좀 우량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채용과 관련해서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봤는데 전동화 부분하고 그리고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좀 집중해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관련 주들도 이 정도와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좀 매집하는 건 괜찮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하면 슈어 소프트테크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보통은. 아, 근데 그게 안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이 떠오르는데 크게 반응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실적 1분기 실적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이번 소식은 실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중장기 모멘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채용 관련해서는 앞에 김진환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19만 8천 명 정도 26년까지 이렇게 효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는 거 이제 8만 명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은 이제 4만 4천 명 정도가 미래 신사업 분야의 인재들로 좀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그럼 미래 신사업이 뭐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가 친환경, 스마트 건설 쪽도 있고, 스마트 물류 쪽도 있고, 또 원전 쪽도 있습니다. 차만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계의 좀 플랫폼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좀 성장 분야에서의 인재들을 좀 고용함으로써 좀 사업의 다각화도 같이 노리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현대차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점이 이 내연기관 엔진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연기관 개발 부서를 통째로 전환했잖아요. 네. 이제 전기차 관련 부서를 전환을 했는데 네네. 내연기관 엔진, 그러니까 엔진 설계실을 200명 규모로 이제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약간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랑 좀 바뀌는 게 뭐냐면 네. 제네시스도 사실 투트랙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내연기관차 전동화. 그리고 그죠 전동화, 전기차가 이렇게 네. 있는데 지금 가운데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네시스에도 하이브리드 추가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립니다. 그렇군요. 예, 작년 12월 대비해서 지금 1월에 거의 판매량이 45%까지 줄였어요. 거기가 친환경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네. 유럽이 대표적인 이제 친환경의 좀 선구적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도 지금 현대차뿐 아니고 뭐 GM이나 포드도 이제 전기차 전환 속도 좀 늦추겠다고 지금 이야기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적인 자동차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좀 뭐랄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지닌 이슈들이 나왔는데 자동차 주들, 그 자동차 부품주들, 또 자율주행주들 사실 반응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매로서 보시는 것보다는 뭔가 투자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으로만 보시고 네. 사실 단기적인 이슈는 5월, 6월에 있어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5월에 세미나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6월에 가이드라인이 나올 건데 네. 이제 5월에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특히 중요한 점이 지금 그거잖아요. 혜택이랑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면 혜택을 줄 것이고 세제 혜택 같은 또 잘 안 따라오면 제재를 가할 건데 이 제재의 수위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반응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의 프로그램을 좀 모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좀 강하게 나갔어요. 안 따라오면 상장 폐지까지 막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럼 어느 정도 레벨인가가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5월, 6월 되면 이제 픽스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지점을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의 이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될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또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볼티모어 항구에서 교량이 배랑 부딪혀서 무너졌습니다. 예, 지금 인부들도 좀 다쳤다고 하고 테러 가능성까지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항구에서 다루는 주요 취급품이 제가 보니까 자동차, 소형 트럭, 석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김근우 전문가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줄 평은 국내 해운주는 테마로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는요? 테마 지속 가능성은 주시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통 단어가 테마군요. 자, 그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 네, 우선은 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볼티모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량이 이제 부서지면서 네. 다치신 분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실종자도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지금 볼티모어 항구가 이제 운영이 중단됐어요. 이제 기간을 한 6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주요 품목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또는 석탄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굉장히 큰일이 난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뭐 바라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일이 안 난 측면은 이런 거예요. 석탄 같은 경우는 볼티모어 항구가 점유하는 게 한 전 세계 물동량이 한 2%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석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 동부에 네. 볼티모어 항구가 중단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물동량이 주변 항구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분산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물동량이 원래 다 예상대로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갑자기 10%, 20%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연이 지연을 부르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지점에서의 영향이 좀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에너지 관련 이슈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오늘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국내 해운주들 그리고
물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그쵸. 이게 사실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마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흥하해운이 전형적인 이제 해운 테마주에서 대장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테마주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차라리 여기 관련주들은 안 보셔도 되겠다. 요 정도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 터지는 거 보고 수혜주 운하급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 그건 아니랍니다. 되게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마적 접근이고요. 자, 김진환 전문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가 지속 가능성 주시하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해운주는 뭐 중동 어떤 이슈도 그렇고 네. 뭔가 어떤 이벤트만 나오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증시에서 6% 하락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정반대로 지금 흥하해운이 이렇게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테마로 좀 접근하자는 우리 전문가님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다리가 좀 무너졌습니다. 교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거 이제 네. 복구하는 당연히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테마 지속 가능성을 좀 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볼티모어 항이 이제 잠정 이제 폐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복구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요 항구의 어떤 내용을 뜯어보니까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기계, 농기계 포함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아까 석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 이제 하역 같은 것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물류 대란 재현 가능성 이래서 좀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온 부분도 좀 있어요. 또 오버된 거군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저도 아주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우리 저기 그 홍해 관련해서는 그 반군이 뭐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가 또 바로 이제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이 좀 많이 돼서 저희도 그때 이슈 플로에서 다루고 초반에 다루고 거의 한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흥하해운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문제는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복구가 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나 일회성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요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선 강세를 보이는데 다른 물류주까지 뭐 동방이나 뭐 KCTC 이런 것도 조금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예. 근데 이게 해운 쪽에서는 운임과 인상과 관련된 재료도 계속 깔려 있어서 네. 조금 단기보다는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요 기사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농기계 수입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예, 농기계 수입에도 뭐 비상이 걸렸다 해가지고 볼티모어가 알고 보니까 농기계나 어떤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최대 수입항입니다. 그런 데가 그래서 어떠냐면요. 이런 쪽을 또 보시면 건설 기계는 네. 또 제가 뭐 얘기 드렸다시피 중동이나 뭐 재건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또 테마가 좀 겹쳐 있거든요. 미국의 어떤 인프라 투자도 이제 대선 관련하니까 좀 이슈가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이 굴착기나 이런 건설 기계 쪽도 조금 올라와요. 농기계 쪽도 좀 반응이 좀 움직임이 살짝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실적 시즌이 4월에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여러 지금 테마가 좀 겹쳐 있어요. 그렇군요. 이 종목이. 근데 물론 이제 오늘 테마로서 해운주가 가는데 뭐 이런 쪽 농기계나 방금 말씀드린 건설기계 이런 쪽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겹테마 쪽으로 만약에 안정적으로 보신다면 해운주보다는 이게 네. 뭐 저희가 지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네. 이슈가. 그래서 이런 쪽을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덴마크 해운사와 관련된 사고 소식을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국내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 또 첨단 바이오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가셔가지고 민생 토론회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한 11년 뒤까지는 지금 현재 파이에서 5배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녹여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이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네, 저도 중장기 긍정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일하게 얘기를 모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제약바이오가 결론적으로 이런 그 줄기세포 쪽 뭐 그런 종목도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좀 테마적으로 개별적인 그러네요. 이슈가 좀 나이대. 움직임이 좀 있어요. 첨생법에서 좀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지금 알테오젠이 좀 급락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HLB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이끌었던 이
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뭐 셀트리온까지 해갖고 좀 움직임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 대통령께서 뭐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이게 움직임이 뭐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주도주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오늘 좀 안 좋고요.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면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급락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갔던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쪽에서도. 네, 근데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최근 강세 종목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오늘. 네, 오늘 네. 같은 경우에 좀 좋지 않아서 이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 크게 영향을 좀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뒤 200조라고 하니까 200조라는 어떤 이 멘트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저도. 근데 관련주로서 뭐 부각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우리 관련 탑픽 제가 뽑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마땅히 좀 오늘 없었네요. 뽑을 만한 게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상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신약 개발 업체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AACR 같은 경우 2024가 4월 5일인데 너무 이제 일정적으로 임박을 좀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6월 보자고. 네, 맞아요. 네. 이제 6월 관련해서 이제 보시거나 아니면 네.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그런 제약 업체를 보시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이슈적으로는 뭐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발언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뭐 스마트팜 이야기도 있어요. 바이오 연료, 뭐 에너지 기술 개발, 바이오 연료면 뭐 제이시 케미컬 이런 것도 있고요. 디지털 바이오라고 또 AI를 뭐 또 활용한 뭐라고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AI 의료 쪽도 뭐 파로사이 바이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스마트팜 쪽이 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주 일정에 스마트팜 일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프로그램에서도 신의 한 수에도 얘기를 좀 드린 게 있는데 바로 그린 플러스인데 네.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 냈더라고요. 이 종목이. 그리고 관련해서 좀 오늘도 계속 이번 주 내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아서 뭐 지금 들어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여러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많이 얘기해 바이오 소재, 뭐 합성 생물학 관련 뭐 바이오 파운드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주들이 좀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스마트팜 정도가 뭐 특이하게 좀 눈에 띈다라고 그냥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까지 한번 연결해서 봤고요. 이어서 김근호 전문가께서도 중장기를 좀 보자고 하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되게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진행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실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이슈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 방향은 우리가 어차피 알고 있었어요. 바이오 자체가 이제 35년까지로 본다라면 35년에 한화로 거의 5,200조 정도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국가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바이오를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특별히 이제 엄청나게 바뀐 건 따로 없습니다. 네. 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 바이오 스퀘어 조성하는 거예요. 어제 단지 말하는 거죠. 산업단지 같은. 그렇죠. 네. 바이오스퀘어 산업단지를 이제 충북 오성에 이제 조성을 한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민간인 1조 정도, 그리고 재정에서, 그리고 지방 소멸기금이나, 그리고 산업은행 정도에서 이제 한 3천억 정도 관이 투자하는, 1억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요 정도 얘기가 이제 사실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이나 어디에 들어갈까 이거를 막 지금 예단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스타트업 양성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단에서는 사실 스타트업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스타트업 양성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좋겠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이 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같이 정도 살펴볼 수 있다. 가 정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탑픽은 사실 저도 얘랑 관련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제랑 관련 없지만 지금 네.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3일제약이라고 예.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좀 시세를 줬었는데 눈 쪽이죠 이게. 그렇죠. 네. 좀 특별합니다. 눈 쪽. 그러니까 황반변성 치료제 하고 있고요. 아멜리브라고 해서 두 번째가 이제 녹내장 치료제. 모노프로스트 하고 있고 안구 건조증 치료제 레바케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품들이 이제 전년도에 전전년 대비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예를 들어 플랫폼 단이라든지 기술 수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하고 있는
큰 계약건인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이쪽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 다음 타자로 저는 실적 관련 베이스의 바이오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탑픽 3일 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효과는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들은 다른 쪽에서 찾아봐 드렸으니까 오후장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진환 전문가,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